그 제일 첫 번째 영상이 아파트에 그 충전기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예. 미리 그렇게 공사를 하신 거예요? 그때만 해도 아파트에 무슨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놓고 이런 데는 거의 없었어요. 아, 이거 너무 충전 어떻게 하지? 뭐 슈퍼차저가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월 커넥터를 설치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엄청난 특혜인데 네.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뭐 이런 분들도 잘 모르니까 어차피 저도 입주민이고 제 주차 자리 한 자리는 저한테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지 않는 자리를 하나만 내달라. 아하. 고정 자리로. 네. 제일 사람들이 주차를 안 하는 곳. 여기에 그럼 내 주차 전용으로 좀 해주고 여기에 충전기를 설치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자고 하면 안 해줄 거야. 아무도.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서 해줬어요. 근데 네. 그것도 한 몇 년 지나니까 민원이 들어갔나 봐요. 이거 저 사람은 특혜를 주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어차피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한다 우리 아파트 그 주차장에 선생님 그 전용 거기는 폐지를 하고 그거를 사용하시라. 월커넥터는 내가 집에서도 어플로 충전 시작 중지도 할 수 있고 또 심야 시간대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너무 불편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새벽 2시에 제 충전이 끝났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은 그냥 주무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비워주는 게 맞거든요. 네, 그렇죠. 거기는 충전소지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어, 주유소에다 주차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쉽게 말해서.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주차 라인 그려져 있고 차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거기가 주차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충전소예요. 그렇죠. 주유소랑 같은 데예요. 네. 새벽 2시에 끝났어도 가서 차를 빼줘야 되는데 네. 그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팁들이 막 충전 속도를 1kW로 내려가지고 충전 시간을 한 10몇 시간으로 늘리면 된다. 와, 이제 그것도 팁으로 네. 공유는 하시는데 네. 사실은 그건 아니잖아요. 이기적인 팁이지. 네, 그건. 사실은 그건 아니. 근데 솔직히 새벽 2시에 누가 내려가 차를 빼줍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도 그렇고 또 충전을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막 전기차가 아닌데 네. 주차를 해놓은 차도 있고 그럼 막 또 전화해서 뭐 하면 또 막 불쾌한 얘기 나오고 이런 게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짓자. 전기차 충전 때문에만 집을 지은 건 아니지만 단독 충전할 수 있는 걸 차라리 만들고 싶다 하는 생각이 그때 많이 작용을 했죠. 그럼 그때는 이미 테슬라 주가로 경제적 차이일 만큼의 주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집을 짓자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제가 이제 유튜브도 하고 뭐 하고 하면서 차를 뭐 이렇게 막 뜯고 뭐 하기도 하고 찍고 이렇게 하는데 막 길거리에서 막 어디 공원 같은 데 가서 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불편하다. 차고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조그마한 뭐 차고 비슷하고 제 작업 공간 같은 거를 거기 하나 만드는 방법 아니면 무슨 빌딩의 1층 같은 거를 임차를 해서 뭐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되면 당신은 맨날 거기가 혼자 살 것 같고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을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가족 전체 집을 짓고 게러지를 좀 중점적으로 해서 집을 짓자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된 상태에서 갑자기 주가가 난리를 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주가가 사실 막 이렇게 막 무섭게 올라가던 시기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안 좋은 회사에 뭐 회사 관련, 퇴사 관련 퇴사를 자발적으로 하고 나오긴 했지만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것도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테슬라를 좋아하고 테슬라 팬이어도 그 무렵에 거의 한 10배 가까이 막 올라갔잖아요. 2019년 그 말이죠. 시기를 다 네. 온전히 누린 분은 제가 볼 때는 100명에 몇 명 안 된다고 네. 생각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정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와, 이 정도면 정말 많이 벌었잖아, 내가. 대부분 매도하고. 근데 막 계속 더 올라가. 안 되겠네? 다시 사. 대부분이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딱 한 분 있네요. 네. 아마 다들 아시는 그분. 최정환 회장님. 같은 최정환님. 네. 그분 한 분 정도나 있지, 나머지는 대부분은 중간에 올라갈 때 너무 무서우니까 수익 실현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못했던 게 몰라서. 저도 아마 평온한 상태였으면 좀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평온한 상태가 아니에요. 딴 그 데 개인적인 그 신경을 이상한 쓰고 일이 있으니까. 터져가지고 3달 정도는 잠을 거의 못 잤고 식사도 거의 밥맛이 없어가지고 못했고 왜냐면 너무나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 닥쳤구나 나한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주식 올라가는 거는 순위에서 좀 밀려 있었어요. 지금 그 일이 검색만 해도 나오잖아요. 나와요. 포코님 알고 있는 그 일. 네. 일반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을까? 한테타님이 테슬라를 사셨고 관련 이제 유튜브를 찍는 과정에서 근무 시간에 예.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것과 그리고 또 레퍼럴 코드 그걸로 예. 받은 로드스터 예. 향응 향응. 거기 예상되는 게 아닌가. 제가 이제 또 다니던 회사가 네. 공공기관 비슷한 성격이어가지고 네. 해임됐다. 근데 사실은 해임이 아니라 법적인 저기는 해임은 맞죠. 근데 제가 먼저 사표를 냈는데 해임 처리를 했죠 회사에서. 일단 뭐 근무 시간에 유튜브를 하고 그거는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사실 그 사건에 정말 발단이 된 거는 네. KBS 시사기획 창이라고. 네, 그렇죠. 네. 네, 거기서부터 저도 이제 미디어나 기자들에 대한 네. 불신이나 불신. 뭐 그런 게 쌓여 있었는데 기사를 좀 확인을 하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당사자한테 전화 한번 해볼 수도 있잖아요. 네. 이게 맞느냐. 네. 블로그 글 6줄 근무 시간 중에 작성된 게 있더라고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근무 시간에 카톡이나 블로그 네. 안 하는 분 누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직장인들 다 잘해요. 갑자기 주식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자고 일어나면 한 1년 연봉, 뭐 이걸 내가 왜 회사를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저는 이제 뭐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은 사람이긴 해요. 근데 그걸 솔직하게 이제 우리 와이프하고 얘기를 했죠. 우리 좀 테슬라남들도 많고 네. 테슬라 투자자도 많고 이 리폴로 코드에 대한 개념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하고 놀랄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잘 모르잖아 아무도. 그래서 로드스터를 일단 받는 거야. 네. 그러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그 사기업에 영업활동을 해준 거야 라고 맞아요. 그렇게 해버리는 거지. 차표를 낼 당시에는 주가가 올라 있었단 말이거든요. 놀랐죠.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420불 정도 수준이었어요. 지금 네. 주식 가격에 3을 5박은 네. 되잖아요. 아마 지금 주식 가격 거의 비슷해요. 140이 10배 오릅니다. 제가 퇴사했어요. 제가 퇴사할 때 퇴직금으로도 네. 샀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420불에 산 거죠. 많이. 그러니까 2020년도에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 퇴직금까지 살 수가 있어요. 솔직히 제가 처음 2018년에 투자할 때는 집에 있는 돈이 있는데 적금을 넣어놨는데 집사람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이자고요. 적금보단 낫겠지. 테슬라 주식을 사자 차라리. 한국 주식은 투자하신 경험이 있고 없어요. 평생 사본 주식이 처음 테슬라예요.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다. 없어요. 그런데 2018년에 정말 우리는 우리 집안도 그렇고 저희 그 처가집도 그렇고 재산 탕진하는 네. 뭐 이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주식은 사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가 해외 주식을 개인이 살 수 있는 네. 물꼬가 터지기 시작할 때예요. 토스증권 나오고 막 이러면서 테슬라 주식을 처음 산 건 토스증권을 샀어요. 2018년에 증권에서 그 전까지는 사고 싶어도 우리가 앱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었잖아요. 네. 요즘 뭐 소수점 단위로도 살 수 있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재미로 한번 사봤는데 왜냐면 제가 테슬라를 워낙 좋아하니까 그래서 적금보단 낫겠다는 마음으로 샀기 때문에 정말 운이 좋은 첫 투자는 근데 제가 퇴직하면서 그거는 코로나 때 그걸 한번 경험했잖아요. 믿음이 더 생겼나 봐요. 2018년에는 10배가 올랐고 10배가 올랐을 때 다시 또 퇴직금이 들어가고 지금 주가 기준으로 2018년도 처음 사셨을 때는 한 20달러대 그때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코로나 직전에 그게 한 10배가 올랐어요. 예, 즉 거의 그때 10배 올랐다가 다시 70% 빠지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 시기에 퇴직금이 나온 거야. 네. 2020년 10월 10월. 네. 그 S&P 500 가입하기 전이네. 직전이네. 그쵸,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회사 그만두고 한 1, 2년 정도 유튜브 열심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최종환 회장도 제 채널에 같이 나와가지고 그때 주식 얘기를 처음 이제 막 시작하기 시작하고 막 했거든요. 네. 그때 그 S&P 딱 가입되고 됐다는 뉴스 찍는 날 최종환 회장하고 저하고 막 악수하면서 막 부둥켜 앉진 않았나? 아무튼 막 이렇게 박수치고 막 했었던 기억이 나는 거 보니까 제가 S&P 가입 직전에 샀네. 그것도 운이 좋았는데 네. 제가 뭐 S&P 뭐 어떻게 알고 샀겠어요. 그냥 퇴직금 나오니까 네, 산 돈 둘 데도 없는데 테슬라 주식이나 보사게 그때 샀어요. 그냥 거의 다. 거의 다 했죠. 와. 좀 비난받을 정도에 올려놨다고 사실 테슬라 이전부터 이전부터 사람이 워낙 학을 떼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럼 그동안 그 얼리어프로서 미리 알아봤던 물건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 그렇죠. 중에서 대박난 상품이 있나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는 테슬라 테슬라. 애플 컴퓨터를 네. 일체형인데 모니터하고 무슨 본체 이렇게 다 붙어있는 딱 한 대 그냥 들고 다니면 되는 그거를 큰형님이 어디선가 사오셨는데 큰형님도 우리 집안 형제들이 다 얼려다프 성향이 있어가지고 야. 사오셨는데 뭐 그런 거를 막 되게 사오는 건 좋아하는데 쓰질 않는 거예요. 이거 뭐야 그러면서 제가 쓰기 시작해서 애플 컴퓨터를 그때 처음 알게 됐고 학교에서 캠퍼스성 경연대회를 하는데 여자 후배가 노래를 하는데 기타 반주를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이번에 그 애플 컴퓨터를 알게 돼가지고 얘가 이렇게 악보를 넣어서 이렇게 하면 반주를 해주는 거야. 이걸로 한번 해보는 게 어때? 그래가지고 학교에 가지고 와가지고 대강당에 설치해놓고 그 여자 후배 노래를 했죠. 음대 교수님이 심사평을 이제 전체적으로 쫙 하는데 네. 적어도 음악이라는 게 사람의 감정이 해야 되고 기계 노래방 같은 거를 해서 기계를 해서 그렇게 반주를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식으로
심사평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지금 서태지와 아이들 데뷔 무대 때 심사평하고 뭔가 오버랩이 되는 느낌인데? 다음 해에 서태지가 네. 데뷔했어요. 한 3년, 4년 후에 대중음악에 미디를 안 쓰는 거 자체는 아예 이제 상상할 수 와. 없는 시기가. 네. 얘기하다가 지금 이 얘기까지 왔는데 애플 그때 클래식 컴퓨터를 큰형님이 사오신 그 가격이 그때 아마 100몇십만 원 했던 것 같아요. 데스크가 100원이었거든요. 지금 1,600원. 어, 16배. 예. 지금 1,600만 원. 1,600만 원 정도의 컴퓨터를 가져온 거야. 그거를 만약 그때 주식을 했을 때 그 주식을 샀으면 제가 계산해봤어요. 한번. 네. 1,000배. 지금 1,000배예요. 그 100만 원이 10매덕 1,000배니까 10억 돼 있는 거네. 1,000배 치면. 어쨌든 그때 음. 애플 클래식 컴퓨터를 쓰면서 와 이거 좋네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올 것 같아 이런 아. 생각을 했지만 예. 그리고 주식을 사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왜냐하면 주식을 산다는 개념 자체도 없었고 국내 주식도 사본 적이 없었고 특히나 해외 주식은 우리나라에 사는 거는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테슬라는 정말 운이 좋게도 모든 타이밍이 잘 들어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행보 기간 뭐 정말 지루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사실 2017년에서 2019년 코로나 터져서 막 급상승하기 전까지는 그럼요. 뭐 그때 제 체감은 정말 큰 저거 파도였지만 지금 그때를 보면 잔잔해 보이죠? 지금하고 비슷해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테슬라 자동차를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돈으로 테슬라 주식을 살 것인가?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네, 지금 딱 이 시점에 이런 분들 은근히 많은 게 딱 지금 내가 현금이 5천만 원이 있어. 5천만 원으로 하이랜드를 살 수 있냐? 테슬라 주식을 살 것이냐? 저는 둘 다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나도 똑같은 생각이었거든. 둘 다 경험. 아마 네. 정말 예산이 5천만 원밖에 없다면 고민은 되겠죠. 네. 제 경험으로는 저는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가 실제 제품을 써보고 그 일론 머스크가 그 트위터 X에서도 여러 번 한 얘기가 있잖아요. 주식 투자 어떻게 하면 잘하냐. 네. 간단하다. 정말 우리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얘기 있잖아요. 제품과 서비스가 좋은 회사의 주식을 사라. 네. 그 제품과 서비스가 좋은 회사라는 거는 내가 경험해봐야 네. 돼. 그리고 딱 두면 되는 거라. 네. 뭐 그 회사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거나 제품과 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고 생각하면 그때 정리를 해라. 근데 제품과 서비스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뭔가 무슨 인도량이 어떻고 뭐 CEO가 뭘 어쨌고 그런 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가는 사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그 제품에 뭔가 이건 이 방향은 아닌데 싶을 때 그때 정리하라는 건데 그러려면 계속 써봐야 되잖아요. 쓰고 있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은 두 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순서로 보자면 그 제품을 먼저 경험하고 나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맞긴 하겠죠. 네. 제가 그랬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큰 돈을 그랬죠. 할 수 있어요. 예. 물론 저 방식 말고 먼저 투자하고 나중에 이제 제품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게 사실은 근데 타인의 경험이나 그런 분들도 그 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셨겠습니까? 유튜브나 뭐 기사나 다른 사람들 의견은 엄청 참고를 했겠죠. 이제 그런 분들도 사실 대단하신 거죠. 먼저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걸 통찰력. 이런 거 어때요? 5천만 원 있잖아요. 차를 할부 사. 어. 그리고 나머지 돈은 투자를 투자해놓고. 네. 네. 동시에 할 수 있어요. 현금으로 네. 차를 사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저 같은 사람들한테 누가 해요? 근데 할부 샀어. 네.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됐다. 그렇지. 네. 빠지지만 이미 테슬라 차를 샀잖아. 네. 제품이 너무 훌륭한 거 아니까 주가가 빠져도 거기서 마음이 이익을 단단해지지. 가지고 네.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야, 이거는 그냥 뭐 일시적인 거네. 차가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안 올라가, 주가가. 진짜 제일 현명한 답을 좀 주시는데? 와. 제품에 대한 확신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없이는 이렇게 출렁거리는 테슬라라는 네. 오래 보유하는 게 네.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네. 떨어지고 올라가면 또 떨어질 것 같으니까 빨리 팔아놓을까? 이런 마음 들거든요. 올라갈 때 힘든 건 그거죠. 여기서 더 올라갈까? 이런 거는 이거 많이 올라갔는데 네. 여기서 수익 실현해야 되는데 좀 막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렇죠. 수익 실현은 진리죠. 막 이러면서 익절. 입절은 맞아. 나도 그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보면 이거 또 빠졌던 경험을 알고 있으니까 네. 여기서 수익 실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견디기가 쉽지 않죠.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그 말이 옳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행보 기간인데 행보 전에 정리하신 분들은 지금 보면 잘 하는 거긴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다시 회복을 어느 정도 했으면 그렇지만 우리 한참 어려웠을 때 옛날에 익절한 사람들은 정말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지금 이제 다시 정리하고 만약에 원래 정보점 더 돌파해서 올라가고 나면
더 긴 장기간을 보면 무리가 더 오고 그렇죠. 다시 샀으면 모를까. 다시 사기가 그런 분들은 아마 힘들잖아요. 또 다시 살 수도 있는데 더 비싸게 살 수도 있고. 그렇죠. 익절은 이런 거예요. 15% 수익 났어. 20% 수익 났어. 그럼 주위에서 아, 잘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익절은 뭐냐? 돈을 쫓는 사람들. 장기간 보유하는 사람은 내가 기업을 믿고 일론 머스크를 믿으니까 나는 10년, 20년 투자하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그 철학으로 쭉 갔을 때 수익이 따라오겠지. 근데 우리는 책을 보면서는 다 알아. 돈을 쫓지 마라. 부는 결국은 돈이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다. 익절은 그거잖아. 돈 쫓는 거야. 10% 수익. 그랬다면 지금까지 보유를 하실 수가 없죠. 주식을. 물론 이제 매도하는 거는 있죠. 집 지을 때 돈 필요하기도 하고 해서 매도했는데. 이건 익절이 아니잖아.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언제 팔아야 이럴 때. 필요할 때. 예, 이럴 때. 돈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생각하던 주가보다 많이 빠져있지만 지금 돈이 필요해. 어쩔 수 없잖아. 네. 돈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가에 관계없이 내가 그렇죠. 필요할, 정말 써야 될 때는 팔아야 맞지만 네. 굳이 지금 돈 쓸 일이 없는데 집을 뭐 사건 차를 사건 생활비가 필요하건 돈이 정말 필요할 때 팔아야 돼.